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화혼기 고백인 갱년기 아내와 방황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갱년기 안녕하신가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 갱년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갱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각자에게, 각자의 삶에 그 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황혼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부싸움이 왜 칼로 물베기죠? 칼로 물을 베일 수가 있을까요? 물을 베면 다시 물은 합쳐집니다. 결국에 부부는 갈라설래야 갈라설 수 없는 그런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성생활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으로 인해서 삶이 얼마만큼 서로에게 화합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때 부부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 성생활의 불만족으로 인하여서 부부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 아는 지인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20년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에 부부가 함께 만났는데요. 정말 부부의 성생활이 맞지 않고 삶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에 어떤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큰 고민으로 다가온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힘든 삶이 되고요. 요즘에 결혼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부부에게는 결혼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이런 성 갈등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성별 상담 내용을 보면요. 노년기 부부의 성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나타나 있고요. 부부 성 갈등이 전체 상담 내용의 20%나 차지하는 그만큼 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부부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요. 또 아내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또한 여성분인 아내분들은 남편의 너무 잦은 성관계 요구에 의해서 너무 힘듦을 호소하는 그런 서로 상반된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요. 또 이와 반대되는 물론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어떠신가요? 이런 부부 성 갈등에 의해서 성 가치관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원활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외도나 다른 사람의 이성 교제를 하는 경우로 인해서 부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성생활 안전하신가요? 오늘 이 두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갱년기의 아내, 방황기의 남편의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솔루션을 많이 댓글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춘을 정말 마음껏 즐기고 싶었는데 남편의 그냥 계속된 구애 때문에 할 수 없이 재혼을 했다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요, 두 분 다 재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
그 전의 삶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너무도 행복하셨다고 해요. 40이 넘어서 재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를 웬만하면 보듬어주고 행복하게 살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산악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고요. 첫눈에 반한 남편이 정말 오랜 구애 끝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두 분 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침에 서로 출근을 하면 밤늦게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두 부부는 밖에 나가서 장도 보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술자리도 함께 하면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밖에 모르는 아주 자상한 남편이신 반면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회사 다니기 전에 원래 그 지방을 다니면서 옷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에 아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아내는 그 지방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 혼자 보냈었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그랬는데 이 아내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연락도 끊기기도 하고 또 1박 2일 하루가 지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내가 걱정이 돼서 이 남편은 그 이후로는 아내를 따라서 그 지방까지 운전을 하고 함께 다니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회사 생활에 지쳐 있고 힘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함께 또 바깥 생활을 해야 하고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아내로 인해서 지방까지 다녀오는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남편은 좀 건강이 되게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몸도 힘들고 그리고 늘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근력 같은 게 자꾸 손실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피곤함에 지쳐있던 남편은 늘 본인의 건강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은 행복했지만 나름대로의 갈등이 조금씩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생활하면서 20년간을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평일의 삶도 주말의 삶도 바쁘다 보니까요. 남편의 건강으로 인해서 성인병이 생겼다고 해요. 요즘에 성인병 어떤 것들이 있죠? 당뇨병이나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병이 있어서요. 남편분은 병원에 진료를 받고 약을 드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 부부의 관계가 이때쯤 많이 소원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쯤에 갱년기로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요. 맨날 부부는 만나면 서로 짜증을 부리는 것에 일상화되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남편은 너무도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갱년기가 좋아지는 약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아내가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녁 되면 아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카페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깥에 밤에 잘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었죠. 그러면서 부부에게는 좀 더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남편이 돌아와 집에 둘이 있으면 아내는 신경질만 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게 싫어서였는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례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고요. 낮에 전화도 해보고 또 아내를 이렇게 위로도 해보고
저녁이면 과일 가게에 들려서 과일도 사다 주고, 또 어떤 때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또 색다르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내를 위한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아내와 야식을 어떤 야식을 먹일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내가 좋아하는 족발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족발을 주문해 놓고는 그것도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반 족발을 시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8시에 딱 맞춰서 배달을 시켜 놓으셨대요. 그리고 신나서 집을 가는데 그날따라 그 통근 버스가 길이 막혀서 20분이 늦었다지 뭐예요. 그렇지만 좋아할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현관 앞에 배달시킨 족발이 그대로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는 친구와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한 30분이 넘게 남편은 아내를 기다렸고요. 통화가 다 끝난 아내는 이게 뭐야? 하면서 정말 시큰둥하게 퉁명스럽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좋아하는 족발이야, 우리 같이 먹자고 하면서 펼치니까 아내는 족발을 보더니 한 개 툭 집어서 물더니 나 피곤해, 잘게 하고 작은 방으로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족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편은 이내 아내에게 너무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아내는 올빼미처럼 밤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잘 되지 않자 아내와 남편은 여러 생활 속에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죠. 아내가 정말 몇 년 전부터 너무 힘들어했던 갱년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편은 신경을 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결혼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회사에서도 정말 몸을 쓰는 일이라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뭔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생활이 너무 힘겨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남편은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때는 아내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내일 함께 다시 성관계를 하면 어떨까라고 할 때 아내는 토라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남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힘겨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생활의 버거움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셨고요. 그런 어느 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아파트 앞집에 사는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지자 노래방도 가고요. 2차로 술도 마시면서 아내가 그 상대편 남편분과 브루스도 치고 신나게 노는 모습에 남편은 배신감까지 느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집에 있을 때는 남편과 있을 때는 늘 시무룩하고 갱년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던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는 이렇게 신나게 지내는 모습에서 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이 잠이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먼저 잠이 드는데요. 그럴 때면 아내의 전화기를 몰래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낮에 무엇을 하는지 자꾸 의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남편은 본인이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남편은 점점 몸이 쇠약해짐을 느꼈고요. 아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해요.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호소를 합니다. 갱년기가 너무 심해서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남자가 아내가 쉬고 싶다는데 혼자 벌어서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아내는 아침에는요, 지인들과 함께 사교 댄스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요. 오후에는 휘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면서 점점 더 건강해졌고요. 남편은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었잖아요. 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에는 잠도 설치고 또 마음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건강이 점점 힘들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에게 새로운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통근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중간쯤에 새로운 여직원이 입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직원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너무 곰살맞게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아침밥 한번 먹어보지 못한 이 남편에게 그 여직원은 떡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빵도 싸다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일을 깎아다 주기도 하면서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두 분이 부서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외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서에 갖게 됐고요. 그 여직원은 내부에서 그 외부에 하는 일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일을 오고 가는 것들이 계속되었고요. 전화 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부인에게 늘 불통으로 느껴졌던 모든 일들이 소통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들이 마음에 생겼다고 합니다. 영업직으로 외부일로 바빴던 이 남편을 이 여직원은 정말 살들이 챙겼고요. 문자를 하나 보내도 가슴이 설렐 만큼 그렇게 예쁘게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여직원에게 애칭까지 부르며 그 끝 이름을 따서 영아라고 부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둘이 카페에 가서 일 때문에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서일까요? 그래서일까요? 하루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남편도 본인도 모르게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결국엔 아내의 뺨을 때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뺨을 맞아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남편은 더 놀랬다고 해요. 내가 아내를 때렸어. 내가 폭언을 했어. 라는 죄책감에 남편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갱년기 아내와 방황기 남편 이야기.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정말 지혜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 아내와 방황기 남편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함께 그 속에 묻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두 분에게 지혜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 두 분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사례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분이. 방황하는 저의 마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으신 거죠. 사실 부부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만이 비로소 편안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례 내용을 보면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남편분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남편의 마음은 되게 불편하게 듣는 내내 저도 불편했습니다. 20년 동안 평일에는 본인의 일을 열심히 했고요. 낮에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또 아내가 원하는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그런 생활을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 쌍방에 사랑이 오고 가야 하는데 이 부부는 좀 일방통행만 계속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지금 20년 동안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떨까요? 당연히 성인병이 생기고 또 갱년기가 생기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지인들을 만나는 것에 더 급급했기에 남편분이 성인병이 생겼고 또 약을 복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의 건강보다는 아내가 다니는 곳을 같이 가기 위해서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함이 이 방황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을 아내가 만났을 때 술 드시고 막 노래하고 부르스 치고 그 신나게 노는 모습에서 그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신감이 그 모든 사례자의 생활 속의 요소들이 방황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직원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 만남 속에서 정말 아내에게 느껴지지 못했던 그 따스함을 다른 여직원에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사랑으로 다가온 따뜻함으로 다가온 그 여직원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는 지금 방황의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남편분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책임도 주어지는 것이죠. 이 방황하는 마음이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갱년기 아내와 방황기 남편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요.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이혼을 한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 이혼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긴 사는데요. 식사도 같이 안 하고요. 잠도 같이 자지 않고요. 어떤 설이나 추석이 되면 각자의 부모님에게, 남편은 시댁에, 아내는 친정으로 각자 가기도 하고요. 어떤 지인을 만날 때도 각자 모든 일들을 각자 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이혼 상태의 부부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이런 부부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사례자분이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만 봐도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례자분이 정말 부부의 소원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회복하려면 사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죠.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시니어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 중에 회복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를 한번 매일 할 수 있도록 해보셨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잘 잤어 라고 아침에 인사하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 관계가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잘 닿는지, 그리고 식사할 때는 어떻게 간이 잘 맞아? 짜지 않아? 반찬 맛은 어때?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났어? 낮에 혼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한 통해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 아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는, 관심 없는 부부와 소소한 것에 관심을 두는 부부라면 어떻게 부부관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부가 평상시보다 심한 폭언을 했고요. 또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리는 폭력까지 행해졌습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요, 남편분이 아내에게 먼저 그 일에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마음 상해 있을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남편분이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아내를 꼭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 서운했던 것 왜 없겠어요? 서로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편이 무엇이 힘들었는지, 또 아내는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두 사람이 만나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그때 풀어가셔야 해요. 남자인데 뭘 이거 같다, 그냥 참지 뭐, 그냥 내가 한번 이해하고 말아야지 라고 또 아내분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조그만 일들이, 관계의 소원됨이 계속 생기면서 쌓이면서 먼지처럼 쌓여서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좀 서운함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데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또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솔루션이 잘 제시되셨나요? 분명히 정말 마음씨 착한 남편분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데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응원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직원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편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사례자분이 본인의 마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남편분도 그 여직원도 가정이 있죠.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상황을 만약에 사례자분의 아내가 알았다면 반응이 어떻게 보일까요? 또한 여직원의 남편분이 두 분의 그런 상황들을 알았다면 그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게 직장 동료만의 감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같은 회사를 다니며 공통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질감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같은 부서에서 외부와 내부의 일을 계속적으로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일들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대화도 함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느낌으로 서로 다가가진 않으셨을까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또 중간에 만나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만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말 친근한 수다들이 오가면서 새로운 감정이 싹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서 일로 인한 대화도 있지만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일, 또 음식을 싸다 주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두 분에게 다 새로운 어떤 설레임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나에게 그 사례자에게 어떤 좋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외도를 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요즘에 내 아내가 나에게 아예 관심이 없어. 맨날 연예인만 좋다고 해. 근육질 많은 남성만 좋다고 하지 뭐야. 정말 난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또한 외도를 하는 아내 또한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본인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한번 본인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바람이나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례자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나의 불안한 마음이 아내 곁에 가는 것도 아내가 내 곁에 오는 것도 두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남편분의 몸도 마음도 참 불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오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 가는 것도 몸도 마음도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사실 두 분이 보면은 상대방의 좀 배려가 부족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소원함 때문에 성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서로의 성적 욕구를 불만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서로에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부부가 과연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인데요. 자, 두 분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뭐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요. 혹시 둘만의 여행을 뭐 4박 5일이나 3박 4일이나 시간을 한번 내셔서 진솔한 대화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가 앞으로 노년기를 살아가는데 큰 아마 좋은 받침이 될 거예요. 좋은 주춧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이런 불안한 성관계의 두려움이 신혼에도 그리고 30, 40대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장년 시기에 왔잖아요. 이 시기에 남편과 아내가 충분한 마음의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몸의 소통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성생활의 중요성은요, 부부 간의 성생활은 단순한 쾌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생활 전반적인 생활이 행복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친밀한 대화와 생활 속에 아름다운 생각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여행을 다녀와서 부부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살해자분의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5번째, 아내의 갱년기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남편분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이 질문 하나로도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내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요, 왜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난소도 늙는다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아내들이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사실 갱년기가 이렇게 오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요. 일단은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기도 하고 홍조 현상도 생기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지만 일단 성욕도 많이 상실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질건조증도 생기기도 하고 성교통도 생기기도 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자꾸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살해자 남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사실 살해자 남편분도 갱년기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이 근손실도 있고 뭔가 힘도 없으시고 화도 나고요. 그리고 밥맛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2-3가지 증상만 돼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5번째 솔루션은 두 분이 부부가 함께 병원을 찾아가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드시고요. 그리고 함께 부부가 이렇게 부부 클리닉 같은 데 다니시면서 건강을 좀 챙기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건강하고요. 남편이 건강해야 아내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갱년기의 아내분도 그리고 방황기의 남편분도 해결책을 좀 찾으셨나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부 생활입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결혼 지옥이라는 말이 TV에서도 여러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시고 서로의 삶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서 함께 잠시 멈추어 서셔서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생활을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사례자는 지금 현재에서 멈추어 서서 본인의 삶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그런 부부였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살았습니다. 둘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둘은 서로에게 잘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소는 매일매일 사자에게 정말 좋은 풀을 뜯어서 주었고요. 사자는 그 풀이 너무 싫지만 아내가 갖다 준 그 풀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또한 소를 사랑하는 사자는요, 매일매일 동물을 잡아서 제일 부드러운 살을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는 그 살이 고기가 너무 싫었지만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억지로 하는 생활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둘 다 참을성의 한계를 느낀 어느 날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아주 크게 다투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누구를 위한 최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젊어서는 나를 위한 사랑을 한다면 황혼의 시기에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사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들 황혼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서로를 위해서 행복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